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인천에 사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자주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6살 연하의 아내를 자주 집에 혼자 두게 됩니다. 아내는 혼자 있는 것을 외롭게 느끼고 집에서 혼자 자면 무섭다고 해서 배영견을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까지 필라테스 강사로 일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운동을 즐깁니다. 결혼 후에도 저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항상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아내의 몸매가 조금 더 탄탄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출장을 마치고 주말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저희가 입양한 큰 개가 베란다에 누워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랜 시간 집을 비운 탓인지 그 개는 저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저에게 불친절하고 저를 보면 으르렁거리며 물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개를 능숙하게 다루며 잘 돌보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그 개는 아내 옆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개의 사료 값은 아내가 아닌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것인데 말이죠. 언젠가는 이 개를 제대로 훈련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개를 경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했습니다. 종종 뉴스에서 큰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사건을 보고 나서는 그 개가 더욱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무서운 큰 개는 다시 돌려보내고 소형견을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며 이미 전에 못된 주인을 만나서 버려진 개를 어떻게 2번 버릴 수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아내의 반응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왜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개를 더 챙기는 모습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우리는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몇 시간을 말없이 보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아내가 저에게 개와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싸운 뒤에 그 원인이었던 개와 둘이서 산책을 간다니 더욱 화가 났지만 개에게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기분을 숨기며 산책을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바람을 쐬기 위해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멀리서 아내의 뒷모습이 보일 때쯤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내에게 뛰어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을 때 아내의 이름을 불렀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내 옆에 있던 남자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가 본인이 다니는 헬스장의 트레이너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회원님의 남편이시군요 라고 하며 농담을 하더니 요즘 아내의 엉덩이가 예전보다 더 탄탄해진 것 같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웃으면서 선생님께서 매일 열심히 운동시켜 주시니까 그렇죠 라고 말하며 오늘도 하체 운동을 잘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남자 트레이너의 말투가 너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내의 엉덩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를 얕잡아보고 희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트레이너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트레이너가 저를 칭찬하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요즘 제가 너무 이상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출장이 잦아서 정신적으로 피로해진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며 아내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후 저는 아내에게 제가 예민했다고 사과했고 아내는 제가 개 산책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으니 지금 저보고 더 산책을 시키고 오라고 하더군요. 큰 개일수록 하루에 최소 2시간은 산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큰 개와 산책을 나간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했지만 아내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개의 목에 다시 목줄을 채우기 위해 앉아 있었고 갑자기 개가 아내의 어깨에 두 앞다리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며 웃기 시작했는데 저는 기분이 나빠서 그 개의 꼬리를 몰래 밟았습니다. 그 개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개의 목줄을 힘껏 잡아당겨서 저쪽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녀석의 힘이 너무 강해서 제 힘을 뿌리치고 아내의 엉덩이를 향해 코를 들이대고 힘껏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는 급히 손을 들어 개를 혼내려고 했지만 결국 혼내지 못하고 쓰다듬어 주니 개가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다시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개가 엄청나게 힘이 세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는 이때 저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개는 화장실의 쓰레기통을 뒤적이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개는 입으로 휴지를 물고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틈을 타서 그 녀석에게 목줄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문득 그 녀석이 입에 무언가 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가 씹고 있는 것을 보니 그것은 고무 재질의 물건이었고 이 녀석은 그것을 즐기며 저를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녀석의 입에서 그것을 잡아당겨 꺼내보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콘돔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다녀오느라 집을 오랫동안 비웠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제가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까 산책길에 보았던 트레이너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성을 찾기 위해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조금씩 이성을 되찾고 생각해보니 결혼할 당시 아내는 직업이 없었고 나이 차이도 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한정감을 주기 위해 집과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해놓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그녀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고 오늘부터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척하며 가까운 전자기기 상점에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단지 앞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나오는 여성들을 보았고 꽉 끼는 운동복을 입은 모습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지나가다가 옆집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하얀 피부가 드러나는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인사할 때 제 개가 무슨 자극을 받았는지 손을 뿌리치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다행히도 개를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개는 그녀에게 달려가더니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저희 개를 밀쳤지만 개의 힘이 너무 세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개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고 겨우 끌어냈지만 그녀가 다시 일어나기도 전에 개는 다시 달려들어 그녀의 엉덩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해도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개를 힘껏 잡아당겼고 개는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뒤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옆집 여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그녀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다행히 평소에 인사를 나누던 사이여서 경찰을 부르지는 않았고 저에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 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가 덩치가 큰데 변태 같은 기질이 있어서 꼭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개를 입양해왔고 출장을 자주 다니지만 이 녀석이 이렇게 달려드는 줄은 몰랐다고 말씀드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지금은 발전기라서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녀석이나 그 트레이너나 둘 다 똑같은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는 길에 친구 재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친구는 저희 개와 같은 품종을 8년째 키우고 있는 베테랑 애견인으로 평소에도 개를 잘 다룬다고 소문이 난 친구였습니다. 저는 재석에게 이 개를 훈련시켜줄 수 있냐고 물었고 재석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연락이 와서 한번 들릴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옆집 여자분에게 달려들어 치마석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옆집 여자분과 마찬가지로 중성화 수술을 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아직이라고 말했고 그런 큰 개는 무조건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한다고 꼭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카메라를 설치해 도왔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운동을 마치고 얼굴이 붉어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 개는 제 아내가 돌아오자 그녀의 엉덩이를 맴돌며 열심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는 그 개를 안고 잠시 놀다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내가 운동하러 나갔기 때문이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서 제대로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 오늘 엉덩이가 더 올라갔지? 다 당신 덕분이야. 우리 트레이너 정말 좋아. 동작도 열심히 알려주고 진짜 나에게 최선을 다해줘. 그리고 오늘 엉덩이 운동을 더 많이 했어. 엉덩이가 계속 떨리니까 지금도 약간 마비된 느낌이야. 진짜 많이 올라갔어. 아내는 제 화를 달래기 위해 엉덩이를 만져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 남자 트레이너가 그렇게 친절한 건 단지 한번 잡으려고 하는 개수작이라고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는 단념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면 마음대로 해. 많은 여자들이 다 그렇게 운동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운동으로 한 달이 따뜻했어요. 내일은 다 다시 등록해야 해서 85만 원을 내야 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85만 원이라고 미쳤어? 그 돈을 내야 해. 저는 자리에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내 돈으로 아내를 만지는 남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거예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헬스장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요금이에요. 게다가 그는 할인을 해줘서 8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나와 다른 몇몇 친구들이 그를 간식으로 초대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번 달 동안 우리를 잘 돌봐줬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욕을 했지만 증거를 잡기 위해 참았습니다. 아내에게 돈을 주며 아무 일 없는 척 했습니다. 밤 9시쯤 아내가 트레이너와 저녁을 먹으러 나간 것을 보고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하얀색 오프숄더 셔츠를 입고 금 귀걸이를 걸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헬스장 입구에 숨어서 지켜보니 아내는 헬스장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 트레이너가 나타났습니다. 그 트레이너는 제 눈에 매우 추잡하게 보였고 저는 속으로 아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트레이너가 아내에게 다가가면서 다른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엉덩이를 가볍게 때렸습니다. 엉덩이 더 잘 키워봐요. 감사합니다 트레이너님.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트레이너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밖에 가서 삼겹살 먹자. 나는 잠깐 운동했으니 빨리 집에 가야 해요. 왜 일찍 가요? 오늘은 남편이 집에 있어요. 요즘 남편이 예민해서 정말 짜증나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피가 끓었습니다.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다가 아내와 남자 트레이너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으려 했지만 아내는 저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너의 행동이 이상해서 따라 나온 거야. 그녀는 저를 보고 정말 쫓아다니는 남자라고 하더군요. 자신을 열심히 지도해주는 트레이너와 식사도 한 번 못하냐고 하면서요. 제 옆에서 웃음을 참으며 저를 쳐다보는 트레이너의 얼굴을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놈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식사 한 번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식사가 끝나면 안전하게 귀가할 거라고 하며 아내를 에스코트하더군요. 지나가던 몇몇 남자들이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던 표정을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 납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이를 갈았죠. 그날은 집에 정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 짜증나는 저의 집안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근처에서 소주를 급하게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생각난 것은 어제 설치한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의 녹화가 잘 되었는지 앱을 켜서 확인해보니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제 그놈과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모습이 찍혀 있었고 소리가 들리자 저의 집안일이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그놈은 눈앞에 나타난 하얀 다리를 끌어안고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 다리를 붙잡은 채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다음 장면을 더 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남은 소주를 병째로 들이키며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놈과 아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저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을 피운 줄 알았는데 그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저는 걔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성을 잃고 왼손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몇 번 치다 보니 손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도 모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아닌 놈과 이런 관계가 생겼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불륜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무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느님과 부처님을 찾게 되더군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끝까지 보지 못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아내와 그 놈의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한 10분쯤 지났을 때쯤 그 놈이 먼저 화장실에서 쪼르르 나오더니 아내도 손에 무언가 들고 뒤따라 나오더군요. 그것을 확대해보니 콘돔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 콘돔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내려놓고 그만두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고 아내는 저에게 도대체 집에 왜 안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연이라 정말 살아서 무엇을 하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른 척하며 어제 너무 피곤해서 밖에서 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은 뻣뻣한 사람이고 트레이너와 바람을 피우는 그런 몰상식한 여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내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바람은 트레이너와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더 이상 이 여자를 사람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았고 출정 일정을 떠나기 전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지으며 오히려 저에게 더 이상 면목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와 그녀는 이제 서로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의 관계는 급속도로 정리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어서 조용히 협의 이혼을 진행했고 아내는 그 개와 자신의 옷만 챙겨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길을 가다가 큰 개만 봐도 공포와 수치심,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일상생활이 매우 힘든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안타까운 사연은 정말 저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디 가서 꺼내지도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답답한 사연을 나누고 싶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위에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